자, 제가 얼마 전에 이번에 경제 위기가 와서 기업들이 망하고 큰 기업들이 또 금융기관들이 망했을 때 공적 자금을 절대 투입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의 실리콘밸리 뱅크라든지 크레딧 스위스 같은 은행들이 지금 망할 위기에 놓이자 이 금융기관의 주주 채권자 고액예금자 이런 또 시장의 금융 관련자 등은 적극적인 국가 개입을 요청했고 미국 정부와 스위스 정부가 재빨리 나서 가지고 위기에 빠진 금융기관 지원에 나섰어요. 그래서 위기의 징조들을 이런 책에 보면 경제학 책에 보면요. 거기에 뭔 말이 나오는가 하면 위기가 있을 때 국가가 재빨리 나서서 수습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쓴 사람을 보면 미국 정부나 연준이나 또 미국의 경제학 교수 같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위기가 왔을 때 마치 더 큰 위기가 이렇게 더 큰 산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해서 재빨리 불을 끄는 것이 옳은 것처럼 지금 보편적으로 경제학계에서 그 자유시장 경제를 갖다가 추종한다는 미국 학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하는 걸 꼬라지를 가만히 보면 굉장히 이율배반적이에요. 평상시에는 자유시장 경제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해고가 자유롭지 않습니까? 기업의 경쟁 상황에 따라서 해고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엊그제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거기에서 해고된 23살짜리가 총을 갈겨가 은행에서 은행 부사장부터 5명이 죽고 9명이 부상이 입었잖아요. 자, 23살짜리를 금방 해고해 버렸습니다. 이 은행 상황들이 안 좋아진다고요. 만만한 애를 잘랐지요. 그러니까 걔는 부당하다 생각해서 총을 질렀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해고 통보를 하면 보안 직원이 와서 데리고 나갑니다. 곧바로 한 30분 안에 짐 챙겨서 나가라고 곧바로 데리고 나갑니다. 안 그러면 집에서 대기하라. 회사 오지 마라. 안 그러면 뭐 금요일날 오후나 주말에 이런 식으로 인정사정 없이 잘라버립니다. 자, 그럴 때는 시장 경제를 이야기해요. 자유시장 경제. 경제 사정이 안 좋으면 직장에서 언제든지 자를 수 있다. 자, 미국의 개인은 직장에서 언제든지 잘리는데 미국의 거대한 은행들이나 금융회사들은 시장 경제를 어기고 부도가 났을 때 정부가 나서서 막아준다는 거예요. 리만 브러더스 같이 재수 없는 거 하나만 죽었지 나머지는 다 막아줘서 2008년 금융위기 때도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미국의 바이든이 직접 나서서 예금 보호 한도와 상관없이 전액 보호해 주겠다고 선언했고 그리고 어려운 금융기관에 긴급 장기 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했고 이 연방 예금보험공사에서 미국 채권을 그런 은행들이 보유한 채권을 액면가로 이렇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을 했어요. 결국은 이 파산한 은행이 아주 헐값으로 다른 은행에 넘어갔는데 그 손실은 결국 바이든은 절대로 국민한테 한 푼도 손실이 없게 하겠다 했지만 미국 국민의 헬세로 메우게 될 것은 확실해요. 그래서 위기에 빠진 금융기관이나 대기업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해서 공적 자금이라는 납세자의 혈세를 투입해서 금융기관이나 대기업을 구조하는 것. 이것이 옳은 것이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여러 나라들이 금융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했고 미국도 2010년에 도드 프랭크 법이라고 해서 대공황 이후에 방만한 은행을 규제했던 것과 유사한 2300페이지짜리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크다고 해서 부도가 안 난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크면 안 죽는다. 크레딧 스위스도 대마불사로 지금 죽지 않고 UBS에 통합됐잖아요. 도이치뱅크도 죽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too big to fail이라고 부르는 대마불사라는 게 이게 웃기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세금으로 금융기관 구제를 막기 위한 미국에서 금융안전위원회 FSB라 그러죠. 파이낸스 세큐리티 보드입니까? 자,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대마불사 이런 걸 갖다가 그래서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아예 대마불사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럼에도 이번에 실리콘밸리 뱅크가 망하면서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여전히 세금이 부실 금융기관에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리콘밸리 뱅크의 자산을 인수해 시장에서 쉽게 팔 수 있는 자산 720억 달러를 다른 은행에 넘길 때 165달러를 차감해줘가지고 넘겼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20조 이상의 손실이 이미 발생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손실들은 대체로 전부 미국 국민들이 떠안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실리콘밸리 뱅크의 자산을 다 처분해도 고액 예금이나 차입금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나오고 있는 고액 예금자들 손실이 200억 달러에 이르는데 미 연방 예금보험공사가 다 지급해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 돈은 공적 자금으로 떼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금융기관이 우리가 금융기관을 하겠다고 신고하고 그걸 운영하면 그 금융기관이 남의 예금을 받아서 대출해주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자산을 사서 운용할 책임은 전적으로 그 금융기관에 있다라는 것이 자유시장 경제의 원칙이에요. 근데 남 돈 받아가지고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이상한 데 투자했다가 돈을 날리고 그래서 망하면요. 개인 기업이, 금융기업이 부실 경영을 했기 때문에 망하고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 개인 기업의 주주라든가 개인 기업의 예금자들까지도 그런 기관을 선택해서 예금한 책임을 지고 손실을 봐야 되는 게 맞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번에 실리콘밸리 뱅크의 그 전액 예금 보호로 덕을 보는 사람은 고액 예금자, 주주 채권자와 같은 미국의 부유층에 속하는 사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 스티글리츠 같은 학자는 영업에 실패한 금융기관을 납세자의 세금으로 메꾸어 주는 것은 부자를 위한 사회주의다.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구제금융이라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논리라는 겁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의 고액예금, 그 전부 스타트업이니 벤처니 IT 테크 기업이니 이런 쪽의 오너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예금을 보호해 주는 것이 이게 구제금융이냐 아니냐. 미국은 구제금융이라는 용어를 끌고 있지만은 결국은요. 부실하게 운영하다가 부도가 난 은행을 이 미국 연방 정부가 나서서 최후의 대출자 기능을 해서 보장을 해주는 것은 이게 사회주의적이고 대마불사라는 말 자체가 근본적으로 틀린 겁니다. 그런데 사회주의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미국의 초부자들을 위해서 살려주고 그래서 망한 실리콘밸리 뱅크의 오너는 다음날 미국 정부가 개입한 다음날 하와이로 여행을 떠났다잖아요. 이런 게 옳으냐는 거예요. 앞으로도 숱한 이런 일들이 발생할 거다. 그리고 이번에도 또 숱한 은행들이 망할 때 금융자산가 계층의 위기가 닥치면 없는 사람 핑계를 대면서 예금자 전액 보호를 이야기할 거고 부실 금융기관에 정부가 적극 개입을 하라 할 거고 자 그런데 이 신자유주의를 갖다가 주장하는 자유시장 경제 대표 국가에서 국가가 개입해서 이걸 떼어주는 것이 이게 자유주의냐 사회주의냐는 거죠. 그래서 큰 놈은 안 죽는다. 큰 은행은 안 죽는다. 자, 이게 맞는 거냐는 겁니다. 자, 그러면 큰 은행이 지금 망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 충격이 크니까 큰 은행이 망할 때는 어떻게든 살려줘 전체적으로 불이 번지는 걸 막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이 대마불사의 결과가 누가 덕을 보느냐? 이 미국의 금융가들이 덕을 보고 미국의 부자들이 덕을 보는 거예요. 예금자 보호도요 1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까지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금자 보호 한도도 필요 없죠. 파산은행이 생겨서 은행 위기가 발생하면 정부가 개입해서 그 한도를 이번처럼 없애버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저렇게 살려주는 거라면 앞으로 은행들이 점점 대응해서 결국 우리 은행이 망하면 나라가 같이 죽으니까 은행 살려내라. 이제 배짱을 튀길 거라는 거예요. 고액 예금자까지 한도 없이 보호한다는 건 상대적으로 부자를 보호하는 거다라고
봐야 되고, 자, 국민의 세금으로 이런 부실 금융기관을 끝까지 책임진다라는 거, 이거는 정말 틀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켜봐야 될 부분은요, 한국이 IMF 때 그때 보면 이 대우그룹 같이 공적 자금이 투입된 거대 재벌 기업도 이 대우가 사고 낸 23조가 되는 내용을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대우증권, 대우조선부터 시작해서요, 대우전자부터 대우자동차 전부 다 투입했잖아요. 그래서 대기업이 파산하면 부정적 영향이 크다라고 하면서 반드시 공적 자금을 투입해. 이것도 한국식 대마불사예요. 그래서 지금 대우조선 같은 이 조선회사가 지금 거대 부실 덩어리가 되니까 정부가 2016년 또 공적 자금 투입을 결정했잖아요. 그래서 70년대부터 부실 기업이 나오면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데 회사를 방만하게 운영하고 돈을 빼먹고 도망을 부도내고 도망을 가고 그 부도난 회사는 공적 자금이 투입해서 정상화한다지만 결국 부도낸 돈만큼이 전부 회수되는 게 아니라 정부의 공적 자금이 투입되어서 산업은행이나 이런 데서 관리하면서 끌고 오더라도 나중에 투입된 자금을 다 받지 못한다는 것은 수십조가 부족해진다는 것은 다 아는 이야기예요. 해외에서 차관을 빌리고 그 차관을 가지고 투자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사주나 기업 경영인들이 번 돈을 회사에 재투자하는 게 아니라 사채 놀이까지 한 것도 있고 또 전 세계를 경영한다면서 동유럽 등의 회사를 한다고 해놓고는 그리고 돈을 은행에서 빌려가지고 실제 필요한 돈보다 훨씬 많이 빌려서 빼돌려서 해외에서 인마이 포개돼서 죽을 때까지 해외에 빼돌린 재산이 몇 조인지도 모르는 그런 일까지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국내에서 자기 기업은 공적 자금이 투입되고 그 회사의 사주는 베트남에서 건설 사업으로 떼돈을 벌고, 자, 벤처 때도 보면 벤처 DJ 때, 벤처 위기 때 이 벤처 하는 것들이 정부 돈을 갖다가 엄청난 돈을 갖다가 빼먹고 결국은 은행에서 빼먹고 나중에 부도내고 그렇게 사고친 것들은 떵떵거리면서 이후에도 잘 살았어요. 자, 중동에 5.1달러가 들어왔을 때도 이 부동산 투기에 나섰고 그러면서 사고내고 기업은 껍데기만 남기고 도망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적당히 나중에 또 정권하고 새 정권하고 딜 쳐서 싸게 때우고 그리고 자기는 다리 뻗고 잘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적 자금 투입이라는 이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야. 이건 사회주의적이다. 자유시장 경제가 아니다. 그래서 자유시장, 자유를, 밀턴 프리드맨의 자유를 누구보다도 강하게 주장하는 윤 정권에서는 공적 자금 투입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내가 이제 미리 못을 박아두는 거예요. 공적 자금을 만약에 앞으로 경제 위기가 와서 금융업이나 기업이 무너지면 무너지는 대로 놔두고 정부가 나서서요. 그 기업 팔아서 빚진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걸로 끝냅시다. 그래서 누가 사서 다시 하면 되고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살리니 어쩌니 하는 짓거리는 이제 그만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부도를 낸 업주에 가진 돈은 마지막 1원까지도 다 뺏어서 채권자에게 돌려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상응하는 사법 처리를 시켜야 된다. 자, 공적 자금 투입이라는 건 없다라는 겁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싼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카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카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